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다 클래스온 조혜진입니다. 마술 퍼포먼스는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감동과 또 큰 재미를 선사하는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내 집중력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마술을 볼 때의 제 모습에 새삼 놀라곤 하는데요. 오늘 클래스온에서 이 판타스틱한 바로 그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의 대중화를 이끈 주인공이죠. 이은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은결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어떤 마술이라는 장르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한 어떤 주인공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마술사라는 어떤 호칭보다 일루셔니스트라는 호칭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술사는 흔히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 네. 마술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일루셔니스트는 마술이 하나의 어떤 표현 수단인 사람. 그래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혹은 어떤 생각이든 이런 것들을 마술이 하나의 언어로서 쓰는 사람. 그냥 상상 연출가라고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다른 일반적인 마술과는 조금 확실히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다르다. 좋네요. 네, 너무 왜냐하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보통 마술을 보다 보면 신기하다라는 감정이 가장 크게 드는데 네. 우리 이은결 일루셔니스트의 무대를 봤을 때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일루션이라는 영역에서는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 어떤 순간에 느껴지는 이거는 진짜 뭔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마술을 할 때는 항상 꽉 채우는 게 중요했어요. 빈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뭐 비밀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빈틈을 안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네. 일루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술과 확실한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네, 너무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관객들한테서 새로운 상상력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상상하고 판단하고 또 해석하는 건 관객들에게 네. 맡기시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을 창조하는 일루셔니스트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걸 확장해 나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무대로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제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인가인데요. 어쩌면 제 생각엔 인생이라는 것도 자기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 혹은 뭐 모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준들, 그 경계들을 일단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제 마술이라는 것이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또 물론 허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의 영역, 즉 한계의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루션이라는 영역 역시 가장 중요한 이 미의식이 바로 경계를 허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늘 저에게 일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를 허물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경계를 허무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경계를 허무는 방법은요, 비밀이 바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겁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관점은 뭘까요? 관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선 잠시 MC분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MC분을 보면서 네. 아나운서님을 보면 뭔가 호기심과 뭔가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혹시 물음표를 어떻게 쓰시나요? 허공에 그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네. 대부분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써볼까요? 점을 먼저 찍고 점을 먼저 찍고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 시작점. 아, 네. 이 시작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관점이라고요. 오! 네. 이 관점이라고 한 겁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어떤가요? 관점이 어떻죠? 물렁물렁하고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관점이란 건 말랑말랑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네. 타인의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타인의 관점과 서로 손 펴보시겠어요? 이쪽 손. 네.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처럼 서로의 관점과 서로 바꿔서 생각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서로의 관점을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 관점은 MC분 겁니다. 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자, 이렇게 관점은요. 자신만의 관점은 새로운 호기심과 새로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어떻게 얻는 거지? 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의심하라입니다. 의심하라. 네. 흔히 마스터들이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저도 공연 시작하면 의심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미삼아서. 근데 마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있다면 저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마술사 중에 하수는 관객들을 방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중수는 그 방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도록 즐기게끔 동화시키죠. 고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공연장을 나가고 나선 새로운 질문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의심하라라는 이 말 자체가 좀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 상대방을 아내분을 남편분을 의심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요. 그래서 인식조차 안 되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들을 의심해 보는 거죠. 그 기준을 의심해서 새로운 기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일종의 의심하는 태도를 갖게 된 변곡점들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 후에 정리가 조금 돼가고 있을 때쯤 고대 의료진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에 봉사활동으로 갔습니다. 한참 공연하고 있었는데 거기 현지 이제 매니저분께서 여기에 고아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Why not? 가자! 그래서 제가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제가 생각했던 고아원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도착했던 그곳은 보급된 텐트 안에 흙바닥에 아이들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이런저런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때는 간단한 걸 보여줬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도와주셔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받아보시고 마음껏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의심하는 만큼, 의심하는 만큼. 저를 싫어하는 만큼.
정말 싫어하시나 봐요. 아니 의심하는 만큼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네, 한번 섞어봤습니다. 물음표 그 자체세요 지금. 안에 또 다른 큐브는 없습니다. 네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흔들어 주겠습니다. 사방에서 보세요. 네네. 자,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있어요. 큐브는 아직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돌려드리고요. 보면 제가 이거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막 자, MC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마술들이었어요. 큐브로 하는 마술들. 근데 그 앞에 한 30-40명의 어떤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었어요. 공연자로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그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근데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막 식은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혹시 아이들이 너무 큰 아픔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짝! 짝! 그래. 짝! 그래서 공연이 한 20분이었는데 한 2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들게 마쳤고 거의 실패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한 7살, 8살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뭐 하는 분이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오! 새롭습니다. 그런가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제가 마술 같은 걸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마술을 보여주면 99%의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1%의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뭐야? 일진들. 농담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헤이 미스터, 근데 너 있잖아. 왜 자꾸 이걸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사들 보시면 제가 취해주면 바뀝니다. 많이 봤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하지? 라고 하다가 그냥 습관이야 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저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왔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너무 당연하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즉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공놀이 하면서 막 잘 웃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왜 무표정으로 봤냐면요. 방금 전에 그 큐브 제가 보여드렸죠. 큐브를 처음 본 거예요. 아예 큐브가 원래 맞춰지는 건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린 큐브를 이미 익숙하죠. 네. 근데 마술이 왜 신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죠. 지식이 있죠. 그 정보의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게 나오지?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당혹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마술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그 아이들이 맞는 마술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마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뭐 어떤 손기술과 트릭, 뭐 속임수를 통해서 뭐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어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마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초월적인 힘입니다.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마술사죠. 그래서 항상 불가능의 영역을 보여주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경첩. 경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초월적인 힘이 기본적인 이 마술의 본질이기 때문에 항상 마술에 따라오는 수식어들과 혹은 관객들의 반응은 신기하다입니다. 마술은 신기한 거고요. 신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가 그 기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확고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기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이 꼭 신기해야 될까? 꼭 신기한 마술만 있을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저와의 어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간의 싸움을 하면서 저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마술이 어느 순간 저한텐 초월적인 힘에서 마술을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언어라고 제가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또 다른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기함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이렇게 저의 관점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창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제가 하는 이 마술이라는 영역이 아시다시피 어떤 가능성을 전 얘기하고 싶지만 대부분 불가능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현실과 멀수록 이 현실에서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할수록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놀라워하고 함성을 터뜨리는데 정작 우리 삶과 멀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영감을 받지 않으면 저는 새로운 걸 창작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느꼈던 것들, 들었던 생각들, 그냥 순간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술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술이 하나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루셔니스트 혹은 일루션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확장시킨 거죠. 마술이 하나의 언어라면 당연히 다른 언어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마임이 됐든 어떤 프로젝션이 됐든 어떤 그림자극이 됐든 혹은 그냥 어떤 신체극이 됐든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제가 무대 연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술이라고 규정짓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마술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신기해야만 한다는 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제가 일루셔니스트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상상 연출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영역 그 안에 패러다임을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실험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그렇게 새로운 기준을 떠올리시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이게 제가 네. 실제로 무대를 보고 또 참여를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저는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을 연출하는 게 바로 일루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밑에서 그냥 마냥 신기해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앞서서 네. 이 IT 소녀와의 어떤 일화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너무 긴 세월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사실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이 일을 하면서 네. 매너리즘은 딱 한 번 네. 제가 그 2003년도 첫 투어, 첫 콘서트죠. 네. 단독 마술이라는 장르를 단독으로 처음 공연하게 되는데 뮤지컬처럼 한 달 동안 공연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한 달 동안 공연하면서 같은 걸 반복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관객은 매번 바뀌는데 제가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너무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바꿀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무대와 조명과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게을르게 바꾸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첫 공연을 올리고 마지막 공연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뭔가를 바꿔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너무 싫어하죠.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또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공연이 매일 새롭고 또 재미있고 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는 게 되게 신선하게 느끼고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방법인 것 같아요. 늘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또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늘 멀리하려고 또 노력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무대를 하시면서 좀 실수를 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그 마술의 어떤 비법이랄까요? 네. 그런 걸 들켜서 아찔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는 모든 공연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세요? 항상 실수를 하는데 네. 관객들이 모르게끔 지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중요한 어떤 무대 매너나 어떤 저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랜드 일루전이라는 정말 무대에서 헬기가 나오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진행을 해서 무대에 처음 딱 올렸는데 첫 공연 때 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게 또 엔딩이었어요. 모든 하이라이트 네. 이걸 다 모아서 앞에 그 이야기들까지 정점으로 가서 그것만 나타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정중히 사과하고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엄청 충격을 받았죠. 너무 왜냐 2년 동안 준비한 와. 네,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멘탈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네. 계속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공연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계기가 저를 되게 빨리 클래스를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생각이 바뀌신 게 또 있으세요? 있는데요. 네. 바로 그 도전하지 말자예요. 도전하지 말자요? 빨리 포기하자. 빨리 포기하자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요. 도전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어떻죠? 너무 아프죠? 아픈데 그때 드디어 한계를 발견했다 하고 좋아하셔야 돼요. 제발 도전하지 마.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우선 세팅을 하시고 자신의 어떤 잠재성을 믿으신 다음에 조금씩 걸어가 보는 거죠.